나오고 있네요. 김방우 씨. 이제 양조장을 개설을 해서 자체 생산을 하면서 이제 도수는 24도. 숙성은 왜 하는가? 알고 마시면 사실 더 재밌잖아요. 이게 왜냐면 부드럽다는 건 기준이 항상 왔다 갔다 하니까. 논문 같은 걸 좀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전형적인 가수 많이 된 감압술의 맛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감압도 그런 중식 소주에 이점을 낼 수 있지만 감압처럼 깔끔하면 없어지는 향도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못 끓음. 주동아리죠. 저희 주동아리죠. 너무 오랜만에 모였어. 여기 낯설트리 맞습니다. 낯설트리 뭐죠? 전 모르겠네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또 촬영을. 맞습니다. 그쵸. 생업에 항상 바쁘기 죄송합니다. 때문에 날 잡아야 되고. 저희 이걸로는 못 먹고 살기 때문에. 그렇죠. 누룽지 값도 안 나오기 때문에. 누룽지 값 벌어야 되기 때문에. 반가워요, 교수님. 아무튼 오랜만입니다. 오늘 제가 어떤 걸 리뷰하려고 했죠? 저희는 늘 이제 한 발짝씩 늦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항상 유행 다 지나고 리뷰해. 시대에 뒤서가는. 저희 뒤서가는 낡은 사람들이 낡진 않죠. 그건 좀 슬프고. 시대에 뒤서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대에 뒤서가는 사람도 있어야죠. 저희 백걸리 리뷰도 되게 나중에 했잖아요. 백걸리가 나온 지 좀 지나고서 했는데 다 조회수 이제 형성되고 사람들 우리는. 이제 백종원 선생님 다 했을 때 저희 뒤늦게 해서 뒷북을 쳤지만 이번에도 뒷북입니다. 원소주입니다. 정말 나온 지 한참 돼. 이제 아마 뭐 컨텐츠는 다 뽑힐 대로 뽑히지 않았나. 다 마셔보셨을 거예요 또. 드실 분들 다 드셨고. 되게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집 앞에 편의점에 GS를 좀 자주 가요. 제가 이제 주류 뭐 와인도 요즘은 편의점 와인이랑 뭐 잘 돼 있잖아요. 구경을 그냥 이제 와인 뭐 파나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데 이제 사장님이 저를 놀리시더라고요. 원소주 없어요? 그거 들어오면 다 팔려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저 속으로 이제 저 원소주 사러 온 거 아닌데 사장님이 이게 TMI 하시더라고. 원소주. 그러니까 그 정도로 대중들한테도 이제 약간 포켓몬빵 사듯이 줄 서서 사는 술이지 않나. 저도 편의점 사장님한테 부탁드려서 무릎 꿇고 그래서 하나 이제 왜냐면 들어오자마자 솔드아웃이거든요. 3-4개씩 들어오니까 3개씩 넣는다고. 그래서 핫했고 지금도 핫하고. 박재범님이 이제 아무튼 오늘은 이제 원소주를 한번 리뷰해 보도록. 원소주를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음이 둘 다 망했어. 진짜 망했어. 원소주 스피릿과 원소주의 차이는 뭡니까? 이제 원래 이제 전에 있던 원소주는 이제 어떻게 보면 OEM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도수도 더 낮았어요. 2도가. 도수도 22도였고 모월에서 이제 생산을 해주시다가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양조장을 개설을 해서 자체 생산을 하면서 이제 도수는 24도 올라왔고 이제 아무래도 뭐 생산하는 곳이 완전히 달라졌으니까요. 당연히 술의 맛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고 이제 초기 버전 드셔보셨잖아요. 소주. 이제 그때랑 또 맛 차이가 좀 나는데 한번 저희 마셔보면서 얘기해 보시죠. 뭐 숙성 기간도 더 짧게 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편의점에 납품하려면. 사실 이제 숙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 또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원론적으로 들어갔을 때 그러면은 숙성은 왜 하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숙성을 하면 부드러워져요. 그러면 어떤 원리로 부드러워질까에 대해서는 그쵸, 보통 추상적이기도 하고 그냥 뭐 물 같다, 부드럽다, 숙성을 해서 뭐. 근데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 숙성을 하면 부드러운지를 알고 마시면 사실 더 재밌잖아요. 이게 얘는 거칠다 혹은 진짜 뭐 찐이 되면 이제 나중에 그게 가능하잖아요. 내가 이걸 마셨을 때 얘는 숙성을 어느 정도 했을 것이다. 더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응용이 되죠. 응용이. 맹목적으로 뭐 부드럽다, 뭐 물 같다 이런 표현보다는 좀 더 원리에 입각을 해서 납득을 했을 때 좀 더 와닿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왜냐면 부드럽다는 건 기준이 항상 왔다 갔다 하니까. 복술복술해서 이제 지금 팝업으로 주점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뭐 40도짜리 소주 손님들한테 부드럽습니다 하고 주고 이렇게 드리면은 손님들이 이래요. 그러니까 부드럽다의 기준은 사람마다 달라요. 맞아요. 추상적이죠. 반갑습니다. 그래서 원리를 안 다음에 그거에 부합해서 생각을 하면 좀 더 이해가 쉽죠. 저도 이제 가양주연구소에서도 짧게 공부를 했고 저희 뭐 교수님한테도 배우고 했지만 제가 궁금해서 이제 뭐 증류주 개론이라는 책도 읽어보고
논문 같은 걸 좀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아무리 인터넷에 검색해도 원리에 대해서는 안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다들 맹목적으로 뭐 부드럽다, 깔끔하다 정도의 수준이지. 뭐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딥하게 알고 싶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제 저는 이렇게 저희끼리 막 이렇게 소개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원리를 잘 알아야지 좀 더 설득이 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그런 조회수나 아니면은 그런 가벼운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쌀 먹고 싶네요. 쌀밥에 따뜻한 쌀밥에 김치 한 조각이면 제일 일상이죠. 예. 일상 모든 걸 조회수를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회수를 노렸으면 저희 둘이 촬영 안 합니다. 그렇죠. 사람을 고용해서. 저는 카메라 뒤로 숨죠. 저도 이제 옆에서 조명을 들고 마셔보겠습니다. 잠깐만. 술을 마셨죠. 되게 향이 꽃순내가 나네. 전형적인 감압술의 향이기도 해요. 감압술. 재밌는 게 이제 감압 상압에 대해서 물론 뭐 그죠, 경계가 모호해지기도 했지만 뭐 설비가 워낙 이제 잘 나오기도 하고. 맞아요. 이건 일단 전형적인 가수 많이 된 감압술의 맛이에요. 되게 원소주 스피릿이 원소주보단 단맛은 덜하네요. 전 지금 엄청 달아요. 이거보다 더 달았어요. 기억이 안 나. 그게 약간 전 너무 달아가지고 처음에 이제 백라벨 보고 그냥 뭐 증류식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달 수가 있나? 근데 솔직히 정상적으로 증류하고 가수를 하면 그렇게 달 수가 없잖아요. 22도술, 24도술이. 조금은 이제. 네, 그쵸. 궁금해지죠. 근데 이제 감압식 증류주네요. 이런 술이 또 없었던 게 아니죠. 저희도 되게 뭐 많았죠. 뭐 화요도 있었고. 네. 사실 뭐 이제 문배술도 사실 감압이고. 그러니까 되게 접할 수 있는, 되게 쉽게 접했고 제일 대중에 많이 깔려 있는 술들이 감압식 소주여가지고. 그 희석식 소주에 비하면은 도수가 희석식 소주가 17도여도 이게 더 부드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알코올 부주가 튀지 않으니까. 그쵸 이제. 근데 감압 22도, 24도는 당연히 이런 물처럼 부드러워야 되는 술인 거죠. 양주. 그러니까 이게 사실 부드럽다라는 표현을 쓸 때, 그러니까 마케팅을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요. 이거는 증류식 소주다. 맞아요. 근데 저는 좀 많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희석식 소주를 까는 거잖아요. 증류식 소주의 장점을 어필을 하면서. 그렇죠. 상대적으로 이제. 근데 증류식 소주의 뭔가 장점이 뚜렷해지는 증류법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상압식 증류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감압도 그런 증류식 소주의 이점을 낼 수 있지만 되게 효율적인 양조법이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상압이고. 대부분 그러니까 압을 낮춰서 효율적으로 알코올을 뽑아내는 거. 원래 애초에 감압 자체가 그 고도수가 됐을 때 빠지는 향 때문에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감압을 개발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되게 효율적인, 어떻게 보면 양조지만 사실 타겟팅이죠. 타겟팅이 잘 된 것인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상압식 증류는 일정 온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프루프랄 이슈가 있지만 사실 그게 뭐 검출이 되는 거지, 막 내가 이거 마시고 프루프랄 맞출 정도의 술은 팔면 안 되는 술이고. 그렇죠. 법적으로도 다 메탄올도 뭐 0.5%.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게 증류되는 온도가 있잖아요. 사실 알코올에 증류되는 그 끓는 점에 대한 그 비중 차이로 하는 게 되게 과학적인 증류 방식인데, 상압의 장점은 이제 그 스펙트럼을 그래도 많이 가져가다 보니까 술 자체에서 되게 다양한 맛을 뽑아낼 수 있어요. 맞아요. 감압처럼 깔끔하면 없어지는 향도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못 끌어내는 향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효율적으로 알코올을 뽑아내면서 특정 향을 뽑아내는 것이고, 맞아요. 상압식 증류는 좀 더 이제 원초적인 맛들을 뽑아내는데 좀 더 특성화가 됐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저도 예전에 본 논문인데 그 술에 알코올하고 물이 들어 있잖아요. 네. 그것 외에 다른 성분들을 측정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단위는 정확하게 뭐 미리그램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일정량에서 희석식 소주가 그 외의 성분들이 한 70mg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상압식, 직화 상압식의 소주에서는 2200이에요.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죠. 몇 배야.
그러면 감압은 어느 정도 나오고? 향막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성분들이 들어갔으니까. 근데 감압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2200이니까 감압도 한 1000 정도 나와야 되는 수. 그래야 맛있다고 할 수 있을 텐데. 표정이 안 좋아. 180입니다. 그러니까 희석식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되게 깔끔하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희석식 소주에 아무래도 좀 길들여져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술들이 더 좋다라고 느낄 분들이 많죠. 예, 유럽은 다 거의 상압으로 증류주를 만드는데 그렇죠. 일본이 감압을 하죠. 일본도 다 감압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감압식이 어차피 일본에서 개발한 거잖아요. 그 목적이 뭐냐면 어떤 특정한 온도대에서 사라지는 향을 잡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거기에 이제 시소로 만드는 소주가 있는데 그 시소의 향이 이 40도가 넘어가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40도가 되기 전에 증류를 해내야 되기 때문에 개발한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맛있는 무슨 술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고 특정 온도대에서 사라지는 향을 잡기 위해서 오히려 만들어진. 레시피적인 부분에서 만든. 요거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상압 증류가 더 복합적인 맛을 낸다. 상압 증류가 더 곡물의 구수한 맛이 난다. 상업 증류가 더 복합적인 향을 내는. 향을 낸다. 오케이. 이런 쪽으로 이제 그게 맞는 거죠. 왜냐면 어차피 복합미를 추구하는 거니까 증류주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래서 숙성도 마찬가지. 숙성도 어차피 그 안에서 어떤 성분들이 결합을 해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분해돼서 사라지거나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래될수록 점점점 맛이 바뀝니다. 감압 증류는 되게 효율적인 양조 방식인데 이게 증류식 소주여서 그런 희석식 소주보다 훨씬 낫다라고는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상압식 증류에 비해서는 그렇게까지 막 증류식 소주에서 엄청 대단하다라고 어필할 만한 장점은 좀 떨어진다. 상업적으로 좋은 방식이지. 상업성인 거죠. 사실 이제 늘 말하는 크래프트성을 띠는 소주들은 사실 다 상압식 증류의 느낌이 강하고 그걸 이제 어떻게 숙성을 하고 그러니까 원물에서 나는 향을 잘 느낄 수 있는 소주들이 사실 다 상압식 소주이기 때문에 다이나믹 레인지가 넓은 거예요. 상압식이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숙성을 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맛을 가져갈 수 있는 거고 감압식은 다이나믹 레인지가 요만큼. 네, 요만큼인데 그 좋은 향을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논문을 보면서 제일 아쉬웠던 게 뭐냐면 그거를 술을 뽑아내자마자 먹은 관능 평가로 그거를 실험의 방향성을 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뽑았을 때 마시면 당연히 감압이 맛있지. 그 술에 대한 접근이 잘못된 거죠. 그러면은. 그쵸. 증류주에 대한. 네, 그러니까 감압식을 채택을 하셨는데 물론 이제 되게 많은 변수가 있잖아요. 증류기의 재질, 뭐 감압인지 상압인지 용량 이런 이제 다양한 하고 숙성 용기 다양한 변수들이 있는 와중에서 이제 채택하는 방식이 딱 내렸을 때 감압이 더 낫더라. 이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러면 감압이 낫죠. 그렇게 하면. 그렇게 먹을 거면 감압이 낫죠. 막 펄펄 끓는 뚝배기에서 맛 보고선 그 맛을 평가하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가 좋다 나쁘다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감압은 되게 효율적인 증류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깔끔한 거고요. 그래서 뭐 이게 뭐 엄청 대단하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되게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업적이다. 상업적으로 잘 풀어냈다. 몇 년씩 숙성 안 시키고 내보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똑같은 거를 만약에 2년을 숙성을 했으면 당연히 감압식보다 상압식이 더 맛있는 건데 이제 상업적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내가 한 뭐 2주 숙성을 하고 출고를 할 것이다. 이럴 거면 이제 감압이 당연히 낫죠. 물론 뭐 감압의 이런 그냥 그 상압의 다채로운 맛에 관심이 없고 그냥 이렇게 깔끔하다는 그런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는 얘기죠. 그렇죠. 사실 뭐 이거를 되게 맹목적으로 깔끔하다고 하는 게 저는 아쉬운 이유는 이 자체를 그러니까 숙성도의 개념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깔끔한 게 아니고 24도에서 깔끔한 거잖아요. 이것도 40도, 50도면 안 깔끔해요. 네, 그럼요. 상압식,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40도짜리 감압식 소주를 마셨는데 40도짜리 이제 같이 드시는 분들이 상압식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이제 그러니까 플로랄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감압식은 플로랄이 있으니까 저는 이거 플로랄 같긴 한데 좀 타격감이 있네요. 그래서 다들 상압이라고 하는 게 아닐까요? 이러고 봤더니 감압식 증류가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감압식 증류 소주도 도수가 높으면 사람들이 상압식이라고 느낄 정도로 타격감이 있죠. 그렇죠. 네. 결국에는 24도에서 부드러운 거고 숙성을 안 하더라도 감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해서 부드럽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지. 모든 힌트가 백라벨에 다 있어요. 있어요. 이게 24도라는 거에 많은 힌트가 있는 거죠. 감압식인데 24도. 그래도 이제 국내산 쌀을 써가지고 이제 좋죠. 이런 점은 되게 칭찬할 부분이고. 네. 저희도 이게 그러니까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거 술의 히스토리는 이렇다. 네. 네.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지금 이거 소주꼬리 준비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3회주 제가 직접 만든 거거든요. 요거를 24도까지 뽑아볼게요.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비교 테이스팅 하잖아요. 이것도 물 같아요. 맞아요. 당연한 겁니다. 이거를 이게 물이 대부분 76%인데 그럼 당연히 부드럽죠. 네. 근데 다 찾아봐도 이 술에 대한 얘기는 없고 라벨 얘기, 마케팅 얘기를 하더라고요. 라벨 뭐 이쁘긴 한데 바뀌었네요 재질이. 근데 그건 우리 재범이 형이 재범 박 사장님. 박 사장님이 많이 하신 게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게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뭐. 박 사장님이 충분히 설명했는데 우리가 뭐 라벨의 의미나 이런 것까지는 술 얘기가 없어서. 좀 아쉽죠. 또 이 안에서도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맛에 대해서 굳이 더 얘기를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4도 치고는 단맛이 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뒤에서 구수한 향이 올라온다. 그러니까 이런 특징들이 있잖아요. 약간의 플로랄도 있고 꽃향기도 나고. 근데 이런 얘기는 또 없더라고요. 시음평을 들어보면은 물 같아요. 부드러워요. 다 이러시니까 좀 이 안에 그래도 나름 20도대 증류주에서 이런 맛들이 있는데 되게 평가가 단조롭구나. 다 똑같으니까. 근데 그거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걸로 얘기하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서 그 다음 얘기를 하려면은 이게 24도고 감압이고 어떤 유통 단계로 얼마나 나가고 있는지도 힌트고. 뭐 이미 정보를 다 주셔가지고 숙성 기간 2주. 듣는데 잠깐 집중하겠습니다. 좀 먹는데 집중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또 직접 빚은 3회주를 아직도 구하기 힘든 것 같아요. 이거 약주 진짜 증류하기에 비싼 약주인 것 같은데. 좀 기간이 된 술인가 봐요. 올해 소주 내리려고 좀 오래 가져간 거고. 저희 또 상압식 증류와 감압식 증류를 직접 증류해서 비교하는 컨텐츠. 소주꼬리에. 이게 생산량이 많아지면 또 엄청 먹을 수 있는 술이잖아요. 감압 가수한 술로 치면 좀 비싼 게 사실인데 아마 이제 공장이 정상 가동되고 그럼 희소성 보다는 아무래도 상업적으로 또 파는 술이 될 텐데 저는 이제 이 가격 안에 가치가 되게 많이 녹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아티스트로서의 가치 그거에 맞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되게 훌륭하신 분이 우리 술을 가지고 브랜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숙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숙성편은 다음에 찍을까요? 숙성편을 2편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할 얘기가 너무 많아. 숙성 길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오고 있네요. 증류식 소주 몇 개 가져왔는데 이 가수한 술들의 문제가 최대한 많이 결합할수록 사람들이 이게 부드러워집니다. 갑자기 다음 주에 막 지동아리인데 막 선남 선녀 앉혀놓고